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차 트레이너 여성 피트니스 전문가 김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저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0대에는 여성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었고요. 그리고 20대에는 자궁내막증, 자궁낭소에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 절반을 극심한 생리통과 여성 질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지, 규칙적이지 않은지 궁금해요. 규칙적이신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요. 나는 좀 불규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세요. 제가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신지 확인하고 네, 강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규칙적인 분들도 꽤 계시고, 불규칙적인 분들도 꽤 계시네요. 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요. 월경 주기에 맞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건강한 과체중, 폐경전,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있는 뚱뚱한 살이 있는 여성의 체중 감량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살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실험은 6개월로 실험이 진행이 된 건데, 총 60명이 실험에 참가를 했어요. 여생트, 이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게 운동 식단을 변형하면서 이제 트레이닝한 팀이 30명이었고,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 이런 방식으로도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이 방식이 일반 다이어트 방식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 30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이어트 실험을 한 거예요. 기간을 얼마나 했다고요? 6개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이어트 시작하면 완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때요?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실험도 마찬가지였어요. 60명이 시작했지만 몇 명이나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정답은 31명이었어요. 이 31명 중에서 완주한 사람들의 살펴보니까 범주를 여생투로 다이어트 한 사람은 19명이 성공했고 일반 다이어트로 한 사람은 12명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을 한 사람보다 여생투로 한 사람이 몇 킬로나 더 빠졌을 것 같으세요? 몇 킬로나 빠졌을까요? 정답은 5kg나 더 추가 감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체중을 평균을 내보니까 5kg나 더 추가로 여생투를 한 팀이 감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되었냐. 이렇게 이 표에 맞춰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가 네모 두 개를 여러분께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왼쪽이 여생투로 한 그룹에 대한 운동 식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을 한 사람들의 운동 식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영어로도 적혀 있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 가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일단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결과부터 일단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가로축이 0에서 24까지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수. 6개월이 총 24주잖아요. 24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뭘 의미할까요? 빠진 킬로그램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0에서 4주까지, 한 달까지는 두 개가 겹쳐져요. 보시면 여기 4주까지 이렇게 두 선이 겹쳐져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을 하던가 아니면 생리주기에 맞게 하던가 이 두 가지 다 4주까지는 다이어트 결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통 2kg 정도 감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살 빠지는 그 약이 극명하게 갈리죠? 바로 한 달 뒤부터입니다. 여생트는요, 이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지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체중을 감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프를 볼게요. 제가 이 실험에서 완주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위에 가로축은 주수를 얘기하고 세로축은 이 허리 둘레를 얘기해요. 허리 둘레를 잰 건데 센티미터로. 이 실험에서 12주차랑 24주차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괜찮으시니까 허리둘레 한 번만 재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잰 실험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느냐?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여센트로 다이어트를 한 팀이 허리 둘레가 훨씬 더 감소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 다이어트보다 여생투로 하면 몇 킬로나 더 빠진다고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몇 킬로나 더 빠질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5kg, 5kg나 더 빠지고요. 자, 그리고 여생투는 중도 포기에도 어떻다? 체중 감량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생투를 지속하면 체중 감량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은 어때요? 항시 다이어트 많이 하죠. 예쁜 몸매, 그리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평생이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생트로 하면 할수록 내가 체중도 더 예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부터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리불순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요즘 이 여성 질환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다낭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다낭성이면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생리불순이라는 거는 일단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다낭성 진단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다낭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낭성 징조가 보여요 병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다낭성이면 생리주기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생리불순, 무월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리불순이든 다낭성이든 작은 군종이든 여러 질환은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1번 아까 생리주기가 규칙적이다 누르신 분들은 아, 생리주기밖에 오늘 뭔가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2번을 눌렀던 나는 불규칙한데 어떻게 적용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 모든 해답을 드릴 거예요. 생리가 규칙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분의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주기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생리불순이나 이런 여성질환이 있어서 무월경 이렇게 있으신 분들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보통 두 타입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 타입은 아, 내 생리주기 뭐 맞지도 않고, 뭐, 나는 뭐 했다 안 했다 도저히 뭐 때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관리 안 하시는 분들. 아예 관리 안 한다는 건 내가 생리를 언제 했는지, 뭐 6개월 전에 했는지, 1년 전에 했는지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여성 질환이 있고, 자궁에 혹이 있고, 다낭성이 있으니까 생리를 규칙적으로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록을 해가지고 언제 언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어떤 타입으로 생각해야 병이 낫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제가 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처럼 생각한 분들이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두 번째 마인드로 바꿔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이든 규칙적이지 않든 여러분 첫 번째로 관리하셔야 될 거는 나의 생리 시작일을 반드시 기록하는 겁니다. 앱에다 기록하실 수도 있고요. 핸드폰 메모지, 뭐 내 다이어리,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리 시작한 날들을 꼬박꼬박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아, 10월 29일 날 했네? 11월 언제 했네? 12월 언제 했네? 이 데이터가 있으셔야지 여러분의 몸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 기록이 없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쉽게 내가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인생의 족보 같은 게 있는데, 답안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고생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건강 족보, 나의 건강 답안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생리 시작일을 기록한다라는 거. 그러면 몇 개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야 되냐? 적어도 3개에서 6개의 생리 시작일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3개까지는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생리를 내가 체크를 해놓은 게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3번까지는 그래도 꼭 쓰셔야 된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관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관리가 뭘까요? 평균 생리 주기를 아는 겁니다. 평균 생리 주기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25일, 30일, 35일. 평균 생리 주기가 28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평균 생리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평균 생리 주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어, 제가 다른 분이 음성이 들어와서, 이제, 네. 대표님, 네, 얘기해 보세요. 아, 네, 네네.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이제 가겠습니다. 생리주기, 평균 생리주기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직전에 생리일이랑 생리 시작일이랑 그 다음날에, 그 다음번에 생리 시작일이랑 그 차이가 생리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들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균 생리 주기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균 생리 주기를 꼭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기사를 한 편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요. 가임기에 생리를 하는 여성이란 뜻이죠. 월경 주기가 짧으면 폐경이 일찍 심하게 온대요. 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성 634명을 모시고 연구를 18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한 거죠. 해 봤더니 오른쪽 여기 보시면 자, 어떻대요? 월경 주기가 26에서 34일로 정상인 여성보다 폐경이 빨리 시작됐다. 누가? 월경 주기가 25일 미만인 여성. 그러니까 이 평균 생리 주기 계산하셨을 때 24일까지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이러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월경 주기가 짧은 여성은 폐경 때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월경 주기가 정상인 여성보다 92% 심장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68%, 우울 증세 나타날 가능성 몇 프로? 85%.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들, 이런 문제들을 추후에 우리가 50대, 60대 노후를 즐겨야 되는 그 좋은 나이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생리주기가 혹시 24일 이하이신 분들은 늘려갈 수 있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생리주기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음식들을 아마 다이어트를 이유로 적게 드시고 있을 확률들이 있어요.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드시면 그게 여성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면서 생리 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보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올리브오일 정답. 올리브오일 저는 항시 먹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서. 네, 아보카도유도 좋고요. 고등어도 좋은데 고등어가 이 체질에 따라서 지연성 알러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그래서 고등어는 소량으로. 네, 좋아요.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불포화지방산 잘 드시는데 과일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산 풍부한 과일 있어요. 일단 오일 같은 거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정답 아보카도. 아보카도 여러분들이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평균 생리주기 24일 이하면 위험하다. 아이고 이거. 네, 넘어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챗GPT 되게 유행했잖아요. 저는 이제 항시 이 여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 생리주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런 게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챗GPT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평균 생리주기 계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생리주기 그거에 따른 뭐 증상 관리 이런 것들이 따로 뭔가를 하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서 챗 GPT에다가 다 기록을 하시면 좀 편리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챗 GPT에서 나의 생리주기를 요약해줘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시면요. 여기 QR코드 들어가시면 바로 해보실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챗GPT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생성형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이 답변하고 똑같이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3개에서 6개의 생리 시작일 제가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 기기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날짜의 평균 생리 주기가 며칠인지, 최근에 생리 시작일 언제 했는지, 현재 생리 상태 언제인지, 요런 것들 자세하게 이 여생트 긴가이 AI가 잘 알려줄 겁니다. 뭐 호르몬 변화도 여성 호르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브리핑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생리 주기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생리주기 운동 식단 팁을 알려줘. 요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의 운동 팁, 오늘은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식단은 어떤 것들을 드셔보세요. 이런 꿀팁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여생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실천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본 거니까요. 요렇게도 한번 써보시면서 내가 좀 더 여생틀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예뻐질 수 있게요. 자, 3번째로 하셔야 되는 관리는 내 생리가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쓰는 거냐? 아까 QR코드 그걸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지 이제 불규칙적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규칙적인 분들은 아마 날짜가 거의 일관되게 주기가 뭐 28일이면 28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하신 분들은 내가 이게 맞아진 거야, 규칙적이어진 거야, 아닌 거야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실전 퀴즈까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왜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 바로 살이 잘 빠지려면 규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항상성이 유지되면서 이 생리 주기도 내가 일정한 패턴에 생기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냐?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면 먼저 건강하다, 살 뺄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신 분들은 운동 식단을 박차를 가하셔서 하기 시작하면 살이 정말 잘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살이 빠지고 잘못 빼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생리주기의 불규칙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불규칙하다는 건 뭐냐? 건강하지 않다. 살이 잘 안 빠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이 생리라는 것은 우리가 난소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뇌에서 생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요. 우리가 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리 시작할 때를 계속 놓치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니까 생리 주기 불규칙한 거 고치고 싶을 때는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되고 호르몬 불균형.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PT 또는 운동이 무리되었을 때 불규칙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잉되었을 때, 그리고 35살 이후 갱년기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하신 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 자, 특히 건강 답안지로서 내가 지금 불규칙하다면 불규칙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 이 표를 보니까 나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아, 이 표를 보니까, 아, 나는 다낭성이 있었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아, 나는 이런 질병들도 없는데, 아, 최근에 영양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운동이 너무 셌던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한 것들은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생리주기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아이고. 자,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직전 주기와 다음 주기 간의 차이를 보시는 건데, 그 주기의 차이가 1일에서 3일 정도 차이가 나면 규칙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일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는 불규칙하다. 만약 4일에서 6일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 약간 불규칙적이구나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분께 퀴즈를 내려볼게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생리 시작일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을 때, 자,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 생리 주기, 평균 생리 주기들을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평균 생리 주기 일들의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지금 날짜가 한 1일에서 2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생리 주기가 어떻다고 했죠? 규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난번 생리 주기는 25일이었는데 이번엔 26일이네? 불규칙해. 이게 아니라 1일에서 3일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알아두시고 규칙적이다. 자, 두 번째 퀴즈 보세요. 자, 불규칙한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 생리 주기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날짜가 이미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규칙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그래서 내가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일에서 3일 차이는 규칙적, 4일에서 6일 차이는 약간 불규칙적, 7일 이상 차이는 불규칙적하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숫자니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될 건요, 바로 현재 생리주기예요. 현재 생리주기는 보시면 우리가 28일이면 28일, 25일이면 25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생리 주기는요, 작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많게는 여덟, 아홉 개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생리 주기를 이해하고 배워가시기 위해서 제가 세 개로 나눠 왔습니다. 생리기는 실제 생리를 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황금기는 생리 끝난 그 일주일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생리 끝난 일주일의 기간, 그리고 황체기에는 생리 시작 한 2주 전 정도의 기간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런데 보시면 이 세 개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가 크게 이 세 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생리기를 보세요, 여러분. 분홍색이 에스트로겐 그래프고 파란색이 프로게스테론 그래프인데 어때요? 두 개가 낮은 상태에 있죠, 생리기는. 그리고 실제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몸에서 피를 자궁이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런 기간이 생리기고요. 황금기는 어때요? 황금기는 프로게스테론은 낮은데 에스트로겐은 쭉 올라가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 그럼 에스트로겐 좋으니까 막 음식으로도 많이 먹고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내가 많이 이렇게 해줘야겠다. 절대 아닙니다. 그 에스트로겐과 이 에스트로겐은 달라요.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과다해지면 엄청 큰 여성 몸에 문제가 돼요. 자궁내막이 자라서 암이 오거나 혹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에스트로겐이 있는 게, 건강한 에스트로겐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이들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에스트로겐 과다가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좋은 에스트로겐이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성의 몸 안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생겨요. 일단 우리 몸에는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때 근력, 힘이 세지고 근육이 잘 늘어나요. 에스트로겐은 신체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행복하고, 의욕적이고, 기억력도 잘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황금기에는 많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황체기에는 어떠냐면요. 황체기에는 반대가 돼요. 역전이 됩니다. 에스트로겐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몸이 면역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자가 들어왔을 때 임신이란 게 안 돼요. 정자를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여성의 몸의 면역을 이때 낮추게 합니다. 그럼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성 몸의 면역이 낮아지니까 감기 걸리기도 쉽고요. 평소와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어때요? 무게도 잘 안 들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운동 무리해서 했다가는 또 알아듣고 몸살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는 질염도 이때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기간이라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주기라는 게 크게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24일이신 분도 생리주기가 35일이신 분도 이렇게 세 개가 다 나한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기에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생리주기 관리 첫 번째인 생리 시작일을 잘 관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생리주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또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서 갑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완경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생리 중이 내가 생리기인지, 생리를 하면 내가 생리 중이다 해서 생리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그 일주일 정도 후가 내가 황금기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황금기가 끝난 일주일 그 정도 기간부터 됐을 때 체력이 확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황체기가 왔구나 이런 몸의 증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생리 주기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시려면 증상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생리 주기 관리하실 건 증상이에요. 증상. 내가 생리기에는 생리통이 심한지 아닌지를 기록을 하시고요. 황체기에는 내가 PMS 반응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두셔야지 내 몸의 답안지를 알았으니까 생리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는데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지 않게 내가 환경 조성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생리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요. 그러면 다음 주기를 예측했을 때 그때 일정을 제가 조금 더 러프하게 잡게 하는 그런 거죠. 제 몸을 잘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PMS 들어보셨나요? PMS가 이게 증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황체기예요. 황체기에 일어나는 한국말로 월경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어떤 증상들이냐?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이 세 가지 증상들로 카테고리화를 해요. 신체 증상 한번 보세요. 변비, 구토, 복부 팽만, 유방 팽만, 유방통, 요통,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홍조, 불면, 손발저림, 부종, 체중 증가, 여드름. 이게 다 나타난다고 얘기하기보단요.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PMS 기간이 오면 여드름이 꼭 나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초조, 불안, 우울, 예민, 통곡,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한 감정 기복. PMS 기간에, 황체기 기간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행동 증상으로는 식욕 변화, 식탐, 폭식, 과식, 때로는 단식, 음식 안 드시는 타입도 계세요. 단 음식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 몸의 정답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황체기 기간이 왔을 때 기록을 해둬요. 다이어리에. 오늘은 예민했어. 오늘 여드름이 났어. 오늘 과식했어. 요런 식으로 우리 수강생분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내 몸에 맞는 생리주기별 운동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가 대략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가고 있는데요. 생리기 때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운동을 우리가 세게 해야 될까, 살살 해야 될까, 이 생리기에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정답은 생리통이에요. 이 생리통에 따라서 내가 운동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 보시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생리통이 먼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이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자꾸 수축을 과도하게 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수축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는 자궁 근처에 있는 근육들 있죠. 근육들, 허벅지 근육도 있고요, 엉덩이 근육도 있고요, 이런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혈액순환 시켜주는 운동 동작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요, 피가 빠져나가고 이완할 때 피가 다시 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을 적절하게 수축 이완시키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그 주변부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혈액순환 덕분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리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골반 주변 운동 동작들을 할 때 근육통이 세게 올 만큼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있으신 분들은 근육통이 없을 만큼의 저강도로 골반 주변의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혈액순환을 점차점차 증가시켜서 통증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이 되면 통증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통증이 오는 원리가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그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져서 허열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게 통증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과도하게 쫙 수축하고 있는 게 있을 때 그 주변으로 혈액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통증을 감소시키기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에 동작들을 해주면 된다. 필라테스, 웨이트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골반 주변에 근육통이 세게 오지 않을 만큼 저강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리통이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중강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리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황금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황금기에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세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도전적인 고강도의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통 세게 올수록 대환영. 이때는 세게 할수록 아주 좋은 효과를 봐요. 몸이 잘 버텨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몸이 어떠냐면 잠을 막 수면을 어떨 때 막 4시간, 5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 기간은 괜찮아요. 이 기간은 몸이 버텨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도 강하게 도전해보시고 난이도 높은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일도 좀 되게 머리 많이 써야 되는 일이죠. 그런 거 황금기에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금기에 고강도로 엄청 세게 해보는 거 훈련을 여기에 배치시키시고요. 자, 세 번째, 황체기에는요, 황체기에도 운동을 세게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이 있어요. 바로 PMS예요. 앞에서 제가 PMS가 뭔지 알려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심하다 하시면, 증상이 여러 개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시면, 전신 혈액순환 시켜주는 운동 동작하고, 저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저강도는 근육통이 조금 올 정도. 왜요? 황체기 때 제가 어떻다 했어요? 면역이 떨어진다. 면역이 계속 조절되는 기간이에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역이 계속 안정적이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때는 근육통이 조금만 오게 해야지 왕창 오게 하면 몸살 나요. 황체기 때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PMS라는 이 황체기라는 기간에 전신 혈액순환 시켜주는 운동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황체기에 여성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요. 끈적하고 부족해서 심박 출량이 감소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끈적하고 부족하여 심박 출량이 감소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몸에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체기 기간에 무거운 거 이렇게 들려고 하면 힘 빠지고 잘 안 들리고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더라도 전신에 피가 잘 돌게 하는 운동들이 훨씬 여성의 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필라테스를 해요. 그러면 전신에 피를 골고루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신 운동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PMS가 없어요. 또는 약해요. 하면 강도 좀 더 높여서 근육통 좀 더 세게 오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생리주기에 따라서 운동 루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봤는데, 선생님, 저는 불규칙해서 지금 당장은 생리주기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불규칙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황체기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생리가 시작하면 생리기에 맞는 운동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채팅창에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20대면 20, 30대면 30, 40대면 40. 자, 좋아요. 30대, 40대, 50대, 좋아요. 인생 선배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갱년기를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겠어요. 완경이라는 게 보통 언제 오냐면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훨씬 빨라졌어요.
자, 갱년기 언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40대 후반. 완경은 45세에서 55세에서 겪지만 갱년기는 그보다 훨씬 빨리 겪어요. 갱년기 되면 막 안 좋은 증상 온다 하잖아요. 뱃살이 계속 찌고, 살은 안 빠지고, 안면 홍조 오고, 막 감정 기복 오고, 막 이런 게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오냐? 일단은 이 갱년기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갱년기라는 것은 정답 알려드립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완경하고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요? 체중이 증가되고 뱃살이 늘어나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이제 조금씩 더 떨어지는 걸 느끼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예민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 감소로 겪는다는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이 언제부터 감소되느냐? 그래프 보여드립니다. 자, 빨간색이 에스트로겐, 파란색이 프로게스테로겐 그래프예요. 프로게스테론 그래프인데 요 두 개가 점점 특정 시기에 떨어지죠. 가로축이 나이예요, 가로축이. 요 나이 보시면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정답 35세. 그죠? 35세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때 근육 많이 안 만드시잖아요? 뱃살이 진짜 빠지기 힘들어요. 전신 살 빼기는 당연히 힘들고 뱃살이 안 빠져요. 그게 또 갱년기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셔야지 노후에 됐을 때 진짜 30대, 40대처럼 아름다운 몸매 그리고 그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갱년기를 준비하는 여성부터 완경 이후까지 모두가 꼭 해야 하는 여성 운동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트레이닝은 뭐냐면, 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 이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트레이닝은 나이가 드셨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해도 다 좋아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건 C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세요. C 트레이닝 이거 뭐야? 이거 앉아서 하는 거야?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C 트레이닝은 스플리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스프린트. 근데 그 진짜 고강도의 힘을 완전 쫙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20대, 30대 우리가 젊을 때는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3분 강하게, 3분 약하게, 1분 강하게, 1분 약하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큼 몸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짧은 요 정도 트레이닝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8초 강하게, 12초 약하게 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8초 강하게, 12초 약하게. 이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초 엄청 세게 운동하고 12초 천천히 운동하고. 요거를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 같이 보면 A그룹이 이제 C 훈련을 한 거고 B그룹은 그냥 40분 동안 이렇게 운동한 거예요. 사이클 가지고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두 그룹 모두 근육이 증가하고 지방이 감소했지만 빨간색 글씨 C 훈련을 받은 여성들만 뭐가 감소했대요?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수록 뱃살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거예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반드시 C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한다? 숫자로 8초 강하게 12초 약하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꼭 오늘 이후로 실천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이 트레이닝이 필수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최대 근력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최대 근력 트레이닝. 최대 근력 트레이닝이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지구력, 근비대, 최대근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근지구력은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정도의 약한 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요. 근비대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요. 최대근력은 뭘까요? 황금기에 하는 아주 강한 운동들이 최대근력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왜 갱년기가 되고 완경하면 이렇게까지 운동을 세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안에 적어놨어요. 가능한 모든 근섬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연구를 해본 결과 근육량이 늘면 늘수록 어때요?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거를 연구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많이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근비대 정도의 강도로 해서는 완경하고 갱년기 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세게 해야 돼요. 근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엄청 세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부터 세게 할 수 있는 준비와 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이 표, 여생틀을 트레이닝 그래서 대체 운동 식단을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는 오늘 운동에 집중해서 좀, 아니, 요거는 이제 탄단지, 식단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쉽게 보시면 이거예요.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총 에너지 칼로리가 생리기, 황금기에는 1600 정도 먹게 했는데 황체기에는 1800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왜 황체기에는 총 칼로리 더 늘렸지? 그거에 대한 잠시만요. 총 칼로리를 황체기에 왜 더 늘렸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황체기에는 어떤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했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뭐라고요? 따라 읽어보세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요구에 맞게 조금 더 칼로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거,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그래프 뭐냐면, 위에 그래프 하나 있고, 아래 그래프 있죠? 위에 그래프 보시면 돼요, 위에 그래프.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식욕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 생리 주기에 따른 식욕 변화. 근데 보시면, 쭉 뒤편에 그 황체기 기간에 식욕이 어때요? 쭉 올라가죠? 황체기 기간에 쭉 올라가요? 이게 프로게스테론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죠? 바로 프로게스테론이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식욕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요구에 맞게 음식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탄수화물부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탄수화물 보면은 생리기 황금기 때 보세요. 60이나 넣어주고, 50이나 넣어주고, 황체기에는 오히려 40을 넣어줬어요. 자, 탄수화물을 왜 이렇게 조절했을까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생리기, 황금기라는 이 기간은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나오는 이 기간에는 탄단지 중에서 여성 몸이 탄수화물을 쓰기가 가장 수월한 몸 상태가 돼요. 그래서 탄단지 중에서도 내가 운동을 좀 더 할 거예요. 아니면 영양 보충을 좀 더 해줄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탄수화물을 좀 더 이때는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이때 효과적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단백질 이번에 볼게요. 단백질은 생리기에 20, 황금기에 30, 황체기에 30 이렇게 넣었어요. 단백질은 20에서 30g 적절하게 잘 계속 다양하게 품종으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제지방량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되지만
내 체질에 안 맞는 단백질 먹으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근육이 생기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여러 가지 단백질, 고기들도 먹어보시고, 계란도 먹어보시고, 대두도 먹어보시고, 두부도 먹으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내 몸이 소화가 부담되지 않게 단백질 잘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골고루 계속 시도를 해서 드셔보는 거. 근데 생리기 때 20, 황금기 때는 30, 30까지 많이 단백질을 넣어줬죠. 근데 생리기에는 왜 20이냐? 탄수화물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단백질 양을 조금 줄인 거예요. 총 칼로리는 어쨌든 1600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이 실험에서는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이 표랑 똑같이 하세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한 20에서 30 꾸준히 먹는 거 생리 주기에 따라서 탄수화물은 언제 더 먹는다? 생리할 때랑 황금기일 때 더 먹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지방이에요. 지방은 생리기 황금기 때 20, 20인데 황체기에 30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에스트로겐도 많이 나오고 프로게스테론도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는 지방을 풍부하게 먹어주셔야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식욕이 강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뭔가 더 보충을 하는데 이때는 뭘 보충하는 게 효과적이다? 지방. 지방을 보충하는데 간혹 운동 세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막 러닝도 엄청 고강도로 하고 막 웨이트도 막 1시간 이상씩 해줘야 되고 그러면 황체기에도 탄수화물 좀 더 넣어주셔야 돼요. 지방만 넣을 게 아니라 탄수도 좀 넣어야 된다. 이때는 에너지를 몸 안에서 이미 그 생리를 준비하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체기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방 보충.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보카도 그런 우리 기름들 잘 먹어주시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황체기에 여러분께 제가 교육시켜드린 게 있어요.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말로 해보세요, 말로.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끈적하고 부족해서 심박출량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심박출량이라는 거 피 뿜는 그 양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감소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우리가 끈적하지 않게 해주는 게 몸이 관리가 되면 아주 건강해지겠죠. 그게 뭘까요? 자, 이때는요, 전해질 균형을 위해서 물과 소금 보충을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과 소금 보충. 몸에 이, 이 소금으로 인한, 좋은 소금으로 인한 염분이 나트륨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피가 끈적하고 부족해진 것들을 해결을 해줘요. 근데 많이들 소금 먹어야 되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물만 엄청 마시잖아요. 안 그래도 이 시기에는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물만 계속 먹으면 피가 더 부족해져요. 나트륨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꼭 내가 운동을 한다?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 제가 지금 황책이거든요? 저는 황책일 때 이렇게 머리 쓸 때 소금차, 네, 소금을 조금 더 황금기나 생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이섬유 얘기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식이섬유를 황체기에 많이 먹어주시면 식욕이 증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감소를 시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항정 호르몬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면서 몸에 쌓여요. 독소가 되고 몸에 안 좋아지거든요. 장내 미생물도 파괴하고, 근데 식이섬유를 먹어주면은 그런 과다하게 쌓인 나쁜 에스트로겐들을 배출해내줘요. 그럼 여성 몸에 어떤 건강한 반응들이 일어나냐? 생리통이 떨어지고요. PMS 반응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반드시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데 저는 황체기에 더 늘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식단의 꿀팁들을 내 몸에 맞게 제가 양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알려드리지 않는 거 이건 개별마다 너무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정확히 맞춘다 해도 소화력에 따라서 또 편차가 있고 내 음식 체질이 안 맞으면 그것에 따라서도 또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 몸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당장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심하면 건강하게 드세요. 뭐 운동, 이 동작 해보자는데 그거보다 지금 당장 생리통이 심할 때 바로 낮춰주는 방법들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에 만들어 놨어요. 물리치료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이 생리통을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이 영상에 녹였어요. 일단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면 첫째로 약을 먼저 복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약이 바로 효과가 나지 않아요. 30분에서 한두 시간, 늦으면 3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렇게 되면 약부터 먹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그 시간까지 생리통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당장 생리통 나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 생리주기에 맞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QR코드 찍으시면은 그 유튜브가 하나 나올 건데 그 댓글 링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강의 링크가 있어요. 어떤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냐면, 보시면 생리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황금기 1일차, 2일차, 뭐 3일차 이렇게 뭐 하체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고강도 운동들 섞어 놓은 거예요. 황체기 상승기 때는 어떤 거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리 주기에 맞게 운동하는 게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생리 주기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보면서 할 수 있는 홈트 운동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실 수가 있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후기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셨고, 이제 생리주기 다이어트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알게 되셨는데, 제가 할인 쿠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러운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요. 여기에 그 러브에코님하고 제 인스타그램 태그를 해주시면 제가 생리주기 다이어트 3만 원 할인 쿠폰을 3월 31일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후기, 굳이 생리주기 다이어트 이 강의는 안 들을 건데 하시더라도 정성스러운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여성들에게 제일 유익한 컨텐츠로 많이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